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형자산하고 비교했을 때 무형자산은 뭐가 있고 원가계산이랑 또 얘도 삼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연결해서 하시면서 자산의 마지막 기타 비유동까지 연결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1시간 남짓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의미로 우리는 지금 요 파트로 넘어왔죠. 이제 드디어 거의 끝나가요. 유형은 형체가 있지만 무형은 형체가 없어요. 그게 큰 차이고요. 근데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이 되니까 얘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어떤 형체가 있는 또는 형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뭐 다양한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으면 내 거라고 막 강조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내 거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식별이 가능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경제적으로 효익이 창출돼. 화폐성 자산은 아니지만. 자,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예를 들어볼까요? 특허권 같은 거. 맨날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웠잖아요. 누구의 특허가 나을 것이냐, 서로가. 서로 이제 끝냈지. 싸워봤자 서로에게 손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특허권도 아닌 거? 그러면 그러한 자산들을 왜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겠어? 특허권을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생각해봐. 에어컨을 가지고 누가 싸워요? 안 싸우지. 에어컨은 나한테 있는데. 형체가 나한테 있는데.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누구 것으로 인정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유형보다 훨씬 더 까다롭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자산으로서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 돼. 그리고 돈이 들어가야 돼. 돈이 안 들어가고 무상으로 나 혼자 앉아가지고 나의 특허권, 나의 영구권 이런 건 없어. 일단 외부적인 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통제 가능해야 돼. 누구도 내 걸 근접하면 안 돼. 내 거가 확실해야 돼. 나만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특허권을 하여튼 S가 생겼다. 특허권이. 근데 특허권이 500억 들어갔어. 그럼 특허권이 500억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특허권은 올해로 끝나. 내년에는 특허권이라는 걸 못해. 끝이야. 끝. 그럼 자산이에요. 그냥 올해로 끝나요. 올해로 끝나면 비용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장기간 뭔가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와 줄 거라고 기대가 돼야 돼. 이건 사실은 1년을 초과하는 이라는 개념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형하고 다른 건 유형은 형체가 있다는 거. 끝. 그 형체가 있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돼. 그래갖고 얘는 투자 목적 안 되고 판매 목적 안 되고 내가 사용할 목적일 때 딱 유형이었다면 무형은 좀 다르지. 1년을 초과하는 건 맞지만 통제 가능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어서. 무형의 3가지 요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 자산의 종류를 보니까 영어권 많이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산업재산권 4개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산업재산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특허권. 동그랗게 누가 만들었니? 실용신안권. 그리고 책에는 의장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는데 조금 디자인권이라고 의장권, 디자인권으로 좀 바뀌었고요. 특실의 상표권. 상표권 들어봤죠? 좀 얘기해 볼게요. 개발비는 딱 보면 무형자산은 대부분 권리랑 관계가 있어요. 권리. 법적 권리. 법적 권리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근데 개발비는 권리는 아니야. 근데 자산이긴 해. 특이하지. 많이 나오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이 안에 포함돼요. 영어권부터 볼게요. 무형자산은 회계 처리 차대변에 분개하는 건 안 어려워요. 이건 뭐가 좀 중요하냐면 객관식으로 예를 설명하는 것 중에 맞는 것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야 돼. 영어권은 이런 거야. 외부 구입에서만 인정받아. 내부로부터는 지가 아무리 지 영어권이라고 우겨도 외부와의 거래로 생긴 게 아니고는 인정 못 받아.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부 X, 외부만 동그라미. 그럼 영어권은 어떨 때 영어권이라고 부르냐? 이번에 어디 항공기가 이제 더 이상 사업 못 해가지고 이제 인수합병 하잖아요. 그렇죠? A라는 기업이 있다. 근데 A라는 기업이 더 이상 사업을 못 해. 그지 깽깽이가 됐어. 그래서 A를 B가 사. 예를 들면. 근데 A가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기업 자체를. 근데 기업 자체가 뭐예요? 건물이야? 그건 아니지.
건물은 일부야, 일부. 건물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또 없어.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를 판단하고 기업이 얼마짜리인데 얼마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재무 상태를 보는 거예요. A라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그 기업의 돈이야, 가치. 보니까 자산이 100억인데 100이라 쓸게요. 100이에요.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부채랑 자본이 있겠죠. 근데 부채를 보니까 한 70억이 있는 거야. 그짓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100인데 70이 부채. 그러면 자본이 3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A라는 기업은 얼마짜리 회사예요? 얼마짜리라고 말해야 진짜까요? 자산이 진짜까요? 부채 뺀 자본이 진짜까요? 자본이 진짜예요. 그럼 A는요. 100 중에요. 부채 70을 갚아야 돼. 갚고 나면 예쁜이 없어. 그래서 A는 적어도 얼마를 초과해서 받으면 되냐? 100은 아니에요. 30을 초과하면 돼요. 근데 A라고 하는 기업이 30을 받진 않아. 바보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용당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A라는 회사를 다시 평가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네가 100이라고 한 것 중에 토지가 잘못 잡혔어. 토지는 현재 100이 아니야. 15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150이 되면 얘가 50이 늘어나. 그리고 얘가 80이 돼.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자산을 잡는다는 얘기는 자본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잡는 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평가하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게 얘를 움직이거든요. 막 얘네들은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 회사 재무상태에 반영 안 돼 있는 게 있잖아. 종업원들이 예쁘잖아. 농담이야, 농담. 종업원들이 예쁘고 일을 잘하잖아. 업무 능력 출중하지. 우리 회사랑 관계가 있는 거래처들 짱이지.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면 무조건 사주는 고객들이 있잖아. 고객 충성, 마일리지 이런 거 있잖아. 제도. 그러면 우리 회사 자체가 이것만 우리 회사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노하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회사를 딱 듣는 순간 다 알아. 그러면 가치가 엄청난 거야. 그냥 그 네임 밸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A라는 기업에서 이 일을 마지막 담당하는 사람은 인수합병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야. 막 계산해. 더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30에다가요. 한 70 더 받으시면 돼요. 100 받으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B는 100 안 주지. 야, 가짜.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못 믿어. 이래가지고 막 가격을 막 내리고 얘는 올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그래 그래도 인정해가지고 이 회사를 요렇게 생겼던 회사를 한 50에 산다 해봅시다. 지우고 다시. 자, 그러면 A라는 기업은 100인데 겉으로 볼 땐요. 요거예요. 요거. 근데 A를 B가 사요. B가 50 주고 산대요. 사볼게요. 분개는 누가 해요? 얘도 분개하겠지만 얘는 터는 분개하는 거고 사는 분개 얘가 하는 거니까 돈 나가잖아. 해볼게요. 얘가 100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겠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있을 거야. 뭐 현금성 자산부터 뭐 예금부터 해가지고 주구장창 막 이렇게 대손충당금도 있고 막 이렇게 이거를 각각 잡아가지고 다 잡아. 이제 내 거니까 쫙 100. 얘가 안 갚은 거 내가 갚아야 돼 이제. 그 빚도 떠안는 거지. 쫙 해가지고 70. 그러면 현금을 얼마만 딱 주면 또이 뭐 이렇게 돼요. 30 주면 돼요. 30짜리 회사니까. 근데 우리는 50을 줬어. 50. 에이 그래. 20 더 줄게 한 거야. 그러면 30 주면 되는데 50 줬으니까 20 더 줬잖아. 20. 자, 20은 아까 얘가 얘기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회사를 샀다. 두 번째, 이제 A는 A 거 아니고 B 거다? 통제 가능하지. 식별 가능하죠. 돈 주고 샀잖아요. 자, 20원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권이라고 불러요. 기업이 경영 잘하죠. 좋은 기업이. 특별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수합병 할 때 생기는 무형자산 중에 하나가 영업권이에요. 이때 영업권이 이제 20억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20억. 그러면 B는 영업권을 주고 샀다. 왜 샀어요? 몇 년 동안은 그게 돈 될 거라고 믿으니까. 이게 1년 동안 소모되고 사라질 거면 사질 말지. 그래서 영업권은 이럴 때만 생겨요. 이 경우가 아니고는 못 써요. 있을 수가 없어. 좋은 이 기업을 돈 주고 더 많은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샀을 때. 대신 죽어가는 기업을 사게 되면 손실도 나. 그건 이제 나중에 하는 일인 거고. 영업권의 핵심은 기업이 지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업권이 있을 수도 있어. 지 혼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영어권만 인정받는 거야. 내부적으로 혼자 해? 그건 없어. 내부적으로 어떻게 누가 판단해? 누가 돈을 줬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정 못 받고요. 통제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걸 회계 처리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어권이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 방식이고 중요한 키워드는 아시겠죠? 외부 구입만 인정받는다. 내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혼자서 스스로는 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영어권이에요.